안녕하세요. 셀카뉴스의 윤 기자입니다. 오늘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바로 르노코리아의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승을 나왔습니다. 여기 아주 멀리 오송 웨이브라는 카페 앞에 이 뷰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건 여행기 플러스 이 차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콜레오스의 디자인적 장점은 뭔가 스포티하고 날카롭고 푸마 비슷한 뭐 이런 디자인의 울퉁불퉁한 이런 볼륨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광 그레이 컬러로 보니까 훨씬 더 볼륨이 있어 보이고, 위에 본닛 자체에 4개의 캐릭터 라인을 둬가지고 울퉁불퉁하면서도 위에 보닛이 싹 내려오면서 끝부분은 살짝 앞코를 들어준 이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릴은 하나하나 다 면에다가 디자인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높은 알핀 모델이에요.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알핀 모델은 여기에 블루 포인트를 다 줘가지고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오면 훨씬 더 코 부분, 앞부분이 훨씬 더 두각이 나타나 보이죠. 그래서 뾰족하게, 그리고 스포츠카 비슷하게 또는 F1카 비슷한 레이싱카의 그런 느낌도 주고, 그러면서 옆면도 살짝 하단에 볼륨감을 주면서 또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치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쪽에다가 블루 포인트들을 줘가지고 차량이 훨씬 더 스포티하고 날렵해 보이는, 그 다음에 젊어 보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금호의 20인치 타이어를 꼈고요. 아주 차체하고 바디하고 밸런스가 딱 맞아 보이고요. 뒷부분도 날렵하게 각도를 주고, 리어 램프 부분은 또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안쪽으로 대부분 램프를 넣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최신 트렌드를 따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블랙 플라스틱으로 다 처리를 해서 훨씬 더 강인해 보이고, 가뜩이나 상당히 스포티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단에 또 이렇게 블랙으로 가니쉬 처리를 해서 훨씬 더 날렵하고 강인해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이렇게 트렁크 부분을 열면 뒷부분 상당히 넉넉하고, 전체 길이 전장이 4m 78 해서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한 3cm 정도 전장은 짧으면서 휠베이스는 2m 80을 넘기 때문에 넉넉하고 편안하게 적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른 모델도 한번 보시면은 뒷모습 자체도 굉장히 수평적으로 만들어 놨고, 레터링 자체도 크기가 뭐 적당하게 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오른쪽 엉덩이에는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이름표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맨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버튼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다. 그래서 폭 자체가 굉장히 깊고, 그다음에 러기지 스크린 같은 걸로 걸어놔서 내부에 음식물이나 뭐 들어와 있을 때 바깥쪽하고 좀 격리를 시켜놓고, 트렁크 굉장히 넓죠. 밑바닥에는 지금 타이어가 없는 방식이라서 곳곳에다가 요 사이사이에다가 다른 뭐 적재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양쪽에. 그리고 왼쪽에는 이런 홈 같은 거 넣어가지고 평소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간 좀 손으로 잡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 좀 지저분한 것들 좀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램프가 있고, 이쪽에는 또다시 12V 짜리 아울렛 하나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클라우드 펄, 흰색 화이트 컬러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피크닉 전용으로 약간 패키지를 넣어서 만든 이런 모델입니다. 피크닉 또는 캠핑 패키지로 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 이제 옵션으로 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한번 넣으면은 이쪽에다가 냉장고 수납함을 여기 별도로 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앞쪽에 치고 쭉 빼면 쭉 거의 일직선으로 살짝 한 1-2cm 정도 약간 경사가 있을 뿐, 쪽에서 차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185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아웃도어 패키지 중에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렇게 사이드 스텝까지도 이쁘죠. 어느 정도 좀 아이들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요 정도. 그래서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향후에 이제 이거 패키지로 대부분들 이제 판매하게 될 이런 이제 옵션들이니까 이런 거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만 지금 쭉 다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이 약간씩 달라요. 이쪽에 무광이 확실히 디자인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 저 뒤쪽에 유광 흰색 클라우드 펄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훨씬 더 이제 입체감이 덜 나는 것 같고, 이렇게 그릴에 파란색이 전부 다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알핀 모델인데, 알핀 모델 중에 저 옆에 파, 흰, 빨
이렇게 해서 포인트 있는 것은 디자인 패키지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다르냐, 요 앞쪽에 3개짜리 요 컬러,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알핀이 아닌 일반 그 아래 단계의 모델, 뭐 테크노나 아이코닉, 이런 것들은 지금 포인트가 없는 모델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가 있는 모델은 뭐가 다르냐면은 악셀 페달별로 철판이 이제 스포티하게 철판이 같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페달에 저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철제로 다 감싸 있는 이런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뒤쪽에 이제 트렁크 쪽에도 짐을 편하게 실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돼 있는 게 바로 앞쪽에 있는 3가지 파, 흰, 빨 추가적인 디자인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타보시죠. 자, 실내 쪽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넉넉하고 지금 이지 액세스, 문을 열면은 시트가 뒤쪽으로 쭉 당겨졌다가 앞쪽으로 다시 편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식은 PRND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말뚝식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키는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라운드 뷰 나와 있고 굉장히 편안해요. 핸들 역시 잡기도 굉장히 적당한 두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디스플레이 12.3인치 짜리 있고, 오른쪽에 또 12.3인치 짜리 한 개가 더 있죠. 조수석용 해서 이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법규상 운전할 때 시청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핸드폰도 조작을 해서는 안 돼요, 법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안 보이는 부분이고, 이 옆에 타신 분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드폰도 같이 끼고 블루투스로 단독으로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부분,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에는 요게 지금 원터치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에 요거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지금 도로의 제한 속도 그대로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뭐 60km 제한 속도다 그러면 딱 누르면 60으로 자동으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아랫부분은 캔슬, 오른쪽은 볼륨 버튼으로 위, 아래 내리고 올리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차들하고 약간 독특한 점은 이쪽에 있어요. 왼쪽 칼럼 끝에 지금 리셋이라고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에너지 플로우가 나오고, 그래서 모터 2개로 움직이거든요. 한 개는 발전기용, 에너지를 계속 축적을 시킨다. 그 다음에 한 개는 구동, 에 관련된 것. 그래서 모터가 2가지로 돼 있어서 직병렬식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주행거리, 그래서 연비, 평균 연비 15.1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원래 공인 연비가 15.0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20인치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15.0, 그 다음에 가장 낮은 트림 19인치 아래쪽으로 내리면 15.7까지 공인 연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쓰고 달리면 17에서 18 정도 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 후, 그 다음에 차량 상태,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그리고 왼쪽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에너지 플로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앞에는 이제 엔진, 그 다음에 뒤쪽에는 배터리, 양쪽에 전기 모터, 그래서 모터 2개와 바퀴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이 기어 변속기가 좌우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회생제동을 말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쳐주면은 낮은 회생제동, 오른쪽으로 쳐주면은 높은 회생제동.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고, 지금 오른쪽으로 3번 치면 고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 가운데 단계, 그 다음에 저, 낮은 단계로 회생제동, 그 다음에 자동, 한 번 더 치면 자동. 그래서 자동으로 해놓고 계속 달리는 게 사실상 제일 편해요. 아니면 조금 본인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난 한 중간 정도가 편하더라,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스스로 회생제동 때문에 차량의 속도를 스스로 줄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면 이게 편한데, 사실상 이 에너지 회생제동 가지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를 뽑아내서 뭐 이렇게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3%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 그래서 사실상 운전에 편하고 안전운전이 편한 자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딱 보면은 공회전이 걸려서 엔진이 지금 딱 돌기 시작했어요. 엔진이 돌기 시작하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오른쪽에 있는 발전기 모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로 지금 에너지를 계속 축적해 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모터가
사실상 발전기 역할을 하는 모터고, 왼쪽에 있는 모터는 구동을 담당하는 모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 자체는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좋아요. 온도를 내리고 싶으면은 내리고, 좀 조금 더 올려야겠다 싶으면은 이쪽을 톡톡톡 쳐가지고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 세기, 바람 풍량 세기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래서 토글 방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드는 바람 방향, 위쪽, 아래쪽,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람 방향 모두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를 누르면은 정해진 온도까지 한 번에 빠르게 올리는 거고, 에어컨 끄고 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기 순환할 거냐 아니면 막을 거냐 이런 거. 그래서 직관적으로 바로 클라이밋 기능은 버튼으로 만들어 놨다. 그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앱 들어가면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 다음에 전화하는 방식, 그리고 프로토 파킹을 눌러놓고 뒤쪽에 딱 감지가 되면은 그 주차 자리까지 스스로 알아서 주차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뒤쪽, 전방,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방식.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뒤쪽, 옆쪽 이렇게 다 봐가면서 옆쪽, 사이드 쪽에 혹시 연석에 긁히지 않나 이런 방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웨일, 지금 르노 쪽에서는 웨일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유튜브 어떻게 들어가지? 했을 때 그냥 유튜브 앱이 있는 게 아니라 웨일, 네이버 웨일이거든요. 요 익스플로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컨텐츠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고, 이렇게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거는 똑같은 기능을 오른쪽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대로 동승석이 독립적으로 시청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어려울 부분이 없고, 전반적으로 운전이 편하고, 그 다음에 초반 가속력 좋고, 연비 15 이상씩은 계속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부드럽고 MVH, 그러니까 소음 진동 이런 제어가 잘 돼 있는 차는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에 했던 차들 중에서 가장 낫지 않나. 모든 대부분들의 하이브리드라도 그 중에서도 상당히 상급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을 하면 스노우, 눈 오는 표시 있고, AI 스스로 알아서 제가 알아서 달릴게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악셀이 굉장히 담력이 소프트한 편이기 때문에 쓱 밟으면 확 튀어나가는 이런 감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컴포트, 그 다음에 연비 위주의 에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스타트에서 스타트 스탑 버튼은 지금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누가 이제 프랑스 브랜드 아니랄까봐 르노의 이 방식, 그래서 생긴 것 뿐만 아니라 기능도 굉장히 조용하고,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탔을 때는 야 이거 전기차네, 르노에서 전기차 새로 나왔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쑥 누르면 그냥 켜지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진동도 없고, 웬만하면은 한 50km 도심 구간에서는 거의 엔진을 작동시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가장 비슷한 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야, 통풍 시트 켜줘. 자동차 시트 통풍을 켤게요. 통풍 시트는 불어내는 방식이에요. 수입차처럼 빨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숭 하면서 바람이 나오고 굉장히 시원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바로바로 읽어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할게요. 네. 아리야, 온도 좀 내려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내릴게요. 온도도 스스로 이렇게 내려주고, 온도 기능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목적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수평형으로 넓게 빼놨고, 이쪽에다가 지금 가죽 재질로 쭉 다 일렬로 만들어 놓고, 위쪽에는 지금 고무 재질, 우레탄 재질인데, 우레탄 일반 고무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하게 디자인도 좋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고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고급스러운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패브릭으로 대부분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높이보다 바로 머리 위쪽의 높이를 훨씬 더 한 3cm, 4cm 정도 높여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탑승했을 때 머리 공간이 높아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시트 좀 보시면 시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 시트 괜찮을 것 같은데요. 등받이 하단 쪽이 폭신폭신하면서도 잘 받쳐주는 느낌. 가죽하고 스웨이드가 같이 섞여서 조합을 이뤄 가지고 굉장히 받쳐줄 때는 잘 받쳐주고, 그 다음에 폭신하게 이제 말아줄 때는 또 말아주고,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치 같은 거, 블루 스티치, 그 다음에 저쪽에 프랑스 국기 상징하는 빨, 흰 파, 저런 포인트들도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쪽도 한번 보시면은, 뒤쪽 2열 시트도 보시면은 굉장히 조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곳이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곳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암레스트 낼 때는 또 독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두 개 딱 넣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손 들어가기 편하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머리 목 부분 닿는 곳은 스웨이드로 처리가 되고, 적당하게 잘 받쳐주는 이 목 받침 자체도 스웨이드로 처리가 돼서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나가는 구역은 지금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초반 가속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완전히 고바위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힘 안 들이고 쑥 올라가는 이런 모습. 요즘 최신 차량들이 많이들 그러는데 초반에다가 중저속에다가 파워를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쑥 출발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칭찬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부드러운데요? 서스펜션 자체가 마치 일본차 밑바닥에 아주 그냥 소프트하게 해놓은 것처럼 MVH, 특히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을 처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부드러운 정도, 정숙성을 한번 계속적으로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이렇게 정숙한 하이브리드가 있었나 라는 생각 들 정도로. 그리고 또 아니면은 이 차가 완전히 지금 새 차기 때문에 나온 지 얼마 한 3,000km 밖에 뛰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정숙성에 있어서는 최고점을 받을 만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서 느끼는 그 두 가지, 얼마나 부드러운가, 그 다음에 가속감이 뛰어난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하체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세팅이 부드럽게 잘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렁거리는 이런 분위기는 또 더더욱이 아니죠. 그리고 초반 가속까지도 좋으니까 이게 주행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의 탑급에 속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작감 자체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요. 스티어링 휠 굉장히 부드럽게 딱딱 맞춰져서 움직일 수 있고, 뻑뻑한 기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함 정도를 중간을 5라고 따졌을 때 한 4 정도 그렇게 맞춰 놓으면은 상당히 소프트한 편인데 라고 스티어링 휠 운전대 조작하는 방식, 여기에 그런 감성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악셀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도 굉장히 소프트한, 담력이 한 3, 4 정도. 그러니까 뻑뻑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힘들게 꾹 눌러서 밟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과는 정반대. 그래서 살짝만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얹어도 쑥 바로 제동을 잡아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예민한 거 아닌가 라고 느낄 정도로 그만큼 소프트하게 지금 담력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장점으로는 여성분들, 노약자분들 힘 크게 안 들이고 근력 많이 안 쓰고 편안하게 악셀과 브레이크 조작이 가능하다. 반면에는 좀 스포티하고 액티브하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되는 거죠. 쑥 밟아서 오른쪽 페달 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쑥 나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다 발을 쑥 올려서 밟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툭 서버리고,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아무튼 요즘 트렌드로 봐서는 그 다음에 패밀리 SUV 또는 하이브리드의 정숙하고 부드러운 측면을 강조한 차량 치고는 이런 세팅이 맞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순간적인 힘이 좀 필요한 좀 와인딩 코스로 한번 접어들었는데, 와인딩 코스에서 지금 이쪽 바닷가가 정말 절경이군요. 이 앞쪽에 바닷가에다가 플러스 산길, 일단 차체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방향선의 자체가 굉장히 이것도 같이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지금 차선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옆으로 쏠림 별로 없고, 아 정말 이거 진짜 물건인데요 이거. 이쪽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이쪽에 부산으로 해가지고 거제도 통영으로 넘어가는 요 코스, 저도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170에서 200 정도 사이면은 여기가 코스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코스? 요 정도면은 지금 바다와 산과 지금 고속도로, 그 다음에 해저터널, 거가대교, 여기까지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여행 코스를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보면 요렇게 제가 내려갈 때는 요거를 한번 툭툭 옆쪽으로 좀 두 번, 오른쪽으로 중간 높음으로 회생제동을 툭툭 쳐보면은 이렇게 해서 내리막이니까 요럴 때 한번 잠깐 써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회생제동 잘 안 써요. 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운전에 또 맞는 것도 같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굉장히 넓고 한 12인치 정도는 돼 보이는 굉장히 큰 내비게이션.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선명하고 이뻐요.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컬러 쓰는 그런 맛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팅 자체를 지금 50km, 지금 이 도로의 제한 속도가 50km가 돼 있으니까 여기 위쪽에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만 누르면 바로 도로하고, 제가 지금 현재 달리는 운전 속도에다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도로의 속도에다가 그냥 맞춰버려요. 50km니까 그냥 50으로. 제가 아까 3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50으로 그냥 스스로 맞춰져 버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좀 타볼만 하다. 차선 맞춰서 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초 정도 하면은 핸들 잡아달라 그러니까 살짝, 이게 감응식하고 토크 방식이 있는데 이건 감응식이긴 한데 한 중간 단계? 그 사이 정도의 단계? 그러니까 한 3, 4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게 사라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옵션으로 보면은 진짜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저 한국형 T맵, 구간 단속까지 나오는 고급형 T맵에다가 플러스 또 뭐 누구, 플로우, 그래서 음성인식까지 다 되는, 그 볼보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되고, 그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없는 옵션이 없을 정도로 모든 옵션을 다 갖췄는데, 놀라운 건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옵션이라는 거, 가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은 원래 가솔린 기본 모델이 테크노 모델이죠. 3,4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77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가장 높은 모델,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 하이브리드의 알핀 모델이 3,500선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은 경쟁 모델 뭐 산타페나 소란토 이렇게 중형 SUV 모델들 대비 가격이 저렴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옵션을 다 넣은 이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 경쟁 모델들보다 3,400만원 정도는 더 저렴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00 후반대부터 4,000 초반 중반까지 요 정도면은 원하는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옵션 때문에 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컬러만 고민하고, 요 정도면은 경제적인 큰 부담 없이 옵션 선택에 고민 없이 편안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랑콜레오스의 파워트레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엔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있고, 모터 2개 있고, 한 개의 모터는 구동, 한 개의 모터는 에너지 축적, 회생제동에 관여를 하는 것.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는 3단 미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왔던 뭐 자동 변속기, 하이브리드용 6단 변속기 뭐 이런 게 아니라 3단 변속기를 사용을 해서 3단 안에서 무조건 그게 물리적으로 3단이 돼 있다는 건 아니에요. 6단 같은, 7단 같은 3단. 이게 반자율 주행 기능도 상당히 괜찮지만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마치 테슬라처럼, 그래서 오른쪽에 어떤 차가 있고 앞에 트럭이 있고 왼쪽에는 무슨 승합차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클러스터에서 전부 다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도 향후에 레벨 3까지 올라가 4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도 지금 현재에도 풀 오토 파킹 같은 경우 뒤에다가 딱 후진으로
T자 주차를 하는 것도 지가 스스로 쑥 들어가서 핸들을 막 돌리면서 들어가고 이런 놀라운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동승석 디스플레이, 이것도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옵션들 앱으로 쓸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즐기려면, 음악하고 영화 즐기려면은 또 웨일이라는 앱을, 익스플로러랑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웨일로 들어가서 OTT나 아니면 유튜브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적으로 쓰다 보니까 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헤드셋, 그래서 혼자 딱 듣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뒷자리가 회장님 자리였다면은 이제 동승석 자리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시승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장점 위주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단점을 굳이 막 억지로 찾아보면은, 첫 번째는 브레이크가 예민하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가 얹자마자 바로 탁 걸려버리는 뭐 이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고속에서 딱 브레이크를 밟아서 예민한 거는 괜찮아도 저속에서 쭉 가다가 이걸 쭉 밟아버리면은 갑자기 차가 울컥하고 서는 이런 성향을 초반에는 몇 번 느꼈어요. 이런 부분이 살짝 단점, 브레이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옵션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서 풀옵션에 가깝지만 썬루프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싶어도 없다는 거. 사실 저는 썬루프에 대해서 별로 중시하지 않고 별로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혹시라도 썬루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분들한테는 약간의 단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왜 이렇게 그런 콜레오스에 대해서 자신감을 그동안 많이 피력을 했나 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긴 또 한없이 부드럽고, 또 추가적으로 가속감, 굉장히 높은 가속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웬만한 동급 차종들 다 씹어먹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기대감 또 살짝 오고 있습니다.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막 타는 이런 스타일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한 14, 15 정도, 공인연비 15 정도로 거의 실연비도 맞춰졌고요. 거의 20인치 타이어이기 때문에 공인연비는 15, 그 다음에 19인치 타이어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15.7이 공인연비죠. 그래서 15까지는 딱 맞춰졌고, 맘대로 타고, 그 다음에 가속감도 좀 느끼면서 이렇게 타면서도 15 정도는 맞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3,000대 사전 계약자분들은 아마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르노 그랑콜레오스 굉장히 재밌게 잘 탔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차량으로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